네, 25년 2월 26일 수요일,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스토리 13, 안전마진. 이 안전마진 얘기는요, 110페이지에 한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이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하나의 챕터로 딱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딱 봤을 때, 모건 하우젤 그 교수님, 이 저자는 조금 안정성을 조금 추구하시는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뒤에 보면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저축하라고. 그 다음에 항상 자신의 목표를 낮춰라. 3분의 1 정도로. 낮추고 항상 대비를 해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는 받아들일 거만 받아들이고, 이 부분이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셨구나라는 그런 부분 좀 놔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한다는 건 항상 좋은 거잖아요. 어떤 대비를 할 때, 여기서 보면 이제 그거, 카지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100달러를 갖다가 베팅을 할 때에는 거기에 100배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마음 편하게 베팅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뭐지, 라스베가스나 저기 필리핀에 카지노 갔을 때 저는 500달러를 딱 가지고 아무런 안전마진에 돈도 없었거든요. 근데 홀라당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생각, 이런 걸 항상 대비해 둬야 되고. 그러니까 뭘 했냐면 나는 반드시 딸 거라는 그것만 가지고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에 그거를 갖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괴로우니까 여기에도 나오더라고요. 감정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할 때 자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전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가시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정말 그랬나. 그러니까 그게 기대치만 생각하는 거. 내가 딴다는 그 기대치만.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을 조금 등한시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딱 2%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왜냐하면 반반이라고 치면은 내가 51% 하면 조금만 넘어가는 이긴 거고 실패 확률은 그만큼 49%나요. 그 차이가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95, 100%를 이길 거다 생각하고 0%질 거라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간극이 2% 차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 딱 바뀌면 실패하고 딱 바뀌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요거 읽으면서 그러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게임을 하듯이 우리 게임할 때 항상 그거를 남겨두잖아요. 뭔가를 투자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두는 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불확실성, 그다음 인위성, 그다음 여러 가지 확률들의 삶이 늘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꼬리 사건이 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는 226페이지에서 조금 227페이지랑 미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 빌 게이츠 얘기랑 워렌 버핏 얘기를 갖다가 좀 가슴 깊이 느꼈어요. 빌 게이츠가 딱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4,500억 원을 가지고 최소 144개의 학교를 만들 거잖아요. 한 학교당 10억씩만 하더라도. 그래 남아요, 돈이. 그 남는 돈의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따른 학생들한테 돈을 못 받잖아요. 저는 그게 거의 학생들을 거기에 와서 조금 교육 환경, 열악한 환경에 저는 지을 거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는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나간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유지비 같은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그 얘기를 딱 하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수입이 없어도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수 있는 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워렌 버핏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사업체를 운영하시듯 뭔가를 자신의 일을 할 때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된다는, 그 자금은 항상 확보해 둬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아, 난 참 똑똑하구나. 그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26페이지에 뭐냐면, 우리가 실수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불안을 갖다가 조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강점적인 부분에서.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손해본다고 하면은 좀 가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감정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항상 내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갖다가 참 잘 다스려 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질적 부분만 아니고 내가 내 내면에 있는 거를 더 강고하게, 견고하게 닦아놔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뒤에 보면 뭐 안정성을 중요한 이 부분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하고 좀 다르네. 뭐 목표치를 좀 낮추라 하네. 아, 그러네. 그냥 그러면서 읽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돈과 관련된 가장 큰 단일 실패점.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자. 월급. 그러니까 요거 딱 와닿더라고요. 아,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몽땅 다 잃어버리면 우리는 실패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라인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일 실패점들을 고려해 두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오늘 요거를 읽으면서, 아, 나는 실패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2% 차이밖에 나지 않는구나. 그거를 얘기를 하고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를 두면 둘수록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자, 이틀 만에 돌아오신 미선 대표님, 오전을 푹 쉬었군요. 감사일기에 오늘 파트를 읽으셨다 하니, 자, 먼저 부탁드립니다. 읽었는데 아침에 읽어가지고 한 24시간이 지나니까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냥 그것만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전쟁을 하려고 탱크를 끌고 갔는데 들쥐가 다 먹어버려가지고 정말 생각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전쟁. 그러면 그 전쟁은 졌나? 탱크가, 탱크를 들쥐가 먹어버려가지고. 하여튼, 이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 변수들 때문에 투자를 해가지고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제 막 다 투자하지 말고 첫 번째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반드시 그러니까 비중을 부동산 30%, 자기의 자산을 100%로 봤을 때 투자 30%, 현금 30%, 네, 부동산 이렇게 분산을 해놓으라고 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래 탱크를 갖다가 곧 2주 후에 전쟁을 하려고 들판에다가 탱크를 놔뒀는데 들쥐가 그 전선을 갉아먹어가지고 전쟁을 못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 올인, 인생에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맞아, 그렇지라고 뭐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런 들쥐가 탱크를 먹어버리는 상황을 또 우리가 겪었잖아요. 코로나가 그전 세계적으로 퍼질지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같이 막 그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이런 세상에 살면서 약이 이렇게나 좋은 세상에 살면서 고작 감기로 사람이 죽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어제 우리가 꼬리 사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가 그 한 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파장이 왔다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대비책을 마련해 줘라. 일어나지 않는 일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게 예측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잖아요. 그게 지금 컴퓨터의 성능의 100배 이상이 된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이 양자 컴퓨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변수를 갖다 계속 줄여주니까. 실패 확률을 계속 줄여주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거에 반해서 다른 측면도 반드시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항상 대비를 해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안전마진이라는 부분들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선 대표님. 네. 연숙 대표님. 상희 대표님도 끄셨네. 연숙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데, 아, 현금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예,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어딘가에는 투자를 해서 그걸 수익을 남겨야 된다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그런 어떤 생각이 있으나 그 저변에 내 머릿속 저변에 그러니까 돈은 쓰지 않고 모으는 거는 모으는데 저축도 물론 저축은 거의 뭐 하지도 않고 그냥 투자를 해야 된다. 저축보다 투자가 훨씬 수익이 좋다 했는데 실제 내가 보면 투자가 수익이 좋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남고 저기는 까지고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고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이 그 롱런을 봤을 때는 수익률이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은퇴 시기인데 투자는 이제 그만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 유지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내 생각에 저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그다음에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면 현금을 항상 통장에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마음이 풍요로워질 것 같다는 생각 오늘 이 책을 통해서 지금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좀 더 이게 재배치를 좀 해야 되겠구나. 현금을 가지고 현금이 내 통장에 늘 뭐 1,000만 원,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게 그런 거 같고 조선인 대표님이 통장에 100만 원 늘 넣어 다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겠어요? 부족함 없는 내 마음, 풍요로움, 이 돈을 봤을 때 아유 내 지갑 돈이 많아 이런 느낌. 요즘은 지갑보다는 통장 많이 딱 끊고 체크카드 딱 끊고 나면 잔고가 슝 올라오는데 벌써 다 나갔네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 불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에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어떻게 저축을 하든지 다른 데를 묵혀 놓더라고. 내 통장에 늘 나가고 나면 보이는 잔고가 작아지니까 굉장히 불안해지구나. 그 마음이 쪼들어지구나. 이런 생각해서 오늘 아침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삶에 대한 또 반성과 앞으로 계획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심리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 이게 올 거다 하니까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수익률이 떨어지면 또 막 이렇게 오잖아요. 이 감정을 갖다가 우리가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보더라도. 그래서 그 풍족함과 이 넉넉함,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그거를 아프니까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패라는 부분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감정을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을 계속 단단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좀 덜 받게 해야 된다는 거를 연숙 대표님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혜정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근사한 하루입니다. 네. 안전마진 이 장 보면서 이제 연숙 대표님 말씀처럼, 음, 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금을 하는 게 농런으로 봤을 때는 더 길다고 더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요번에 주식 들고 있는 거를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이때까지 수익 낸 거와 그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찍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또이또이예요. 한 4년인가 5년을 했는데, 이게 지금, 어, 내가 이 주식을 다 팔면 그 전에 수익 났던 거랑 똑같은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돈을 저금을 했으면 연에 그래도 3%는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지금 이 투자는 실패인가? 아니면 더 안 까먹어서 성공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요번에 안전마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직원들을 위해서 1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를 이제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뒷자구에 보면 이제 95%의 뭐 성공 확률이라도 5%의 이제, 실패 확률이 있으면 뭐 투자는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른 책에서는 이제, 어, 이 정도의 뭐고 퍼센트가 있으면 95%의 이제 성공 확률이 있으면 하라는 거에 대한 그게 더 많았는데, 그러면 95%면 정말 꽤 괜찮은 퍼센트 아닌가? 근데 왜 하지 말았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번 장에는 그럼 나는 95%의 실패 확률로 안 할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예, 한번 잘 생각해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이나 모든, 그러니까 뭐 이슈들,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면 몇 미터 나오잖아요. 자신의 그거에 선택에 맡긴다고, 투자는. 그러니까 이게 요 저자가 얘기한 거는 조금, 여기 파트 자체가, 스토리 자체가 안전 마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좀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항상 1% 때문에 실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1% 때문에. 하지만 99% 되면 성공도 대박 날 수도 있는 부분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요 부분은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하면서 저도 이제 좀 스킵한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혜정 대표님도. 항상 정해져 있는 룰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에서는 룰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희 대표님. 참, 화면을 켜놓고 또 어디를 가셨나 또. 자, 그다음 영길 대표님 가능하세요? 희선 대표님. 영길 대표 가능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영길 대표님. 음. 네, 오늘 좋은 하루입니다. 네. 저도 얼마간의 돈을 모아야 하는구나, 더 나의 비상금에 또 다른 비상금을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 다들 월급에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희선 대표님, 말숙 대표님, 인순 대표님, 희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좀 씻고 준비하는 네, 중이라 네. 옷을 안 입고 있어서 컨셉을 상상하세요. 바꿔야지. 어, 저는 이번에, 그, 윤 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느낀 거를 보면, 어쨌든 안전마진이라는 게 여유 자금을 얘기하고, 여유 있게 투자를 하고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제 핵심 메시지로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로 이렇게 적용을 좀 해보면, 어쨌든 뭐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뭐 보험도 넣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긴급 자금을 한번 그러니까 비상금 확보에 대한 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좀 운영하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식으로 적용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철칙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리고 뭐 대출받아 한다, 이런 건 내 사전에 없는 일이라, 그런 건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에 코인에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뭐, 유튜브, 경제 유튜브, 그다음에 경제책,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대 수익을 좀 낮추고, 제가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계속 좀 주입하고 있거든요. 네, 순간순간 일희일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계속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사 차원에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도 아닌 것이 그 정부의 일에 그 개입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달 하고 나서 정부에다 청구를 하고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월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뭐 이렇게 심적인 부담은 없어요. 안정적이죠. 그냥 허나 이제 선 지급을 받고 후에 뭔가 잘못이 됐을 때 환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직원들의 잘못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비에 대한 나만의 어떤 또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늘 갖고 있는데 이제 저도 하다 보면 한수가 한 번씩 뜨고 이러면 그 바구니에서 확 나가버려서 또 채워야 되고 이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책을 읽었습니다. 여유자금과 보수적인 전략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아요. 모건하우저, 이 작가님도 좀 보수적인 부분들을 조금 강조를 하세요. 이게 챕터 자체가 이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거기에 전략과 전술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항상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시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상희 대표님. 네, 네, 저도 여기 보면, 어,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로 투자를 한다, 뭐 그랬잖아요. 세상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률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자역학도 보면, 양자가, 전자가 어디서 나타날지 확실하지 모르고, 그냥 확률로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건 것 같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 95%의 승산이 있으면 투자를 해야지. 왜 5% 무서워서 장을 못 닫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이론의 실수를 자기도 틀릴 수 있다는 거를 5%를 자기도 인정을 하고 해야겠다. 쓰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신 이론도 틀렸다는 것도 요즘도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 투자는 물론 시드 머니를 모으라는 얘긴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유튜브 보면 진짜 돈 없이도 사업을 시작하고 돈이 벌리는구나. 예전에는 사업을 하려면 뭐 공장을 세우고 뭐 물건을 갖다 가져오고 해서 팔아야지 되는데 요즘은 없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가 시간만 투자해도 되는 거,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적은 것 같고. 아, 그래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해되지 못한 게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것. 이 제목이 그러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게 조금 애매하고 말이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 어쨌든 제가 이해한 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항상 생각을 해서 그 변수가 발생할 것, 좀 문제점은 항상 발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라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엔젤 타로를 봤는데 떠가지고 4월 달에 다 좋게 나더라고요. 아니 오늘 떠서 봤어요. 좋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쇠가 딱 나오더라고요. 야, 꽂고 들어와라. 내가 원하는 세계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문을 열고 꼭 그냥 열쇠 주어진 거, 여태 준비한 거, 그거 그냥 꽂고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세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 주의할 거 그러더라고요. 뭐였지? 그, 쪽에 좀
뭔가 좀 내가 버려야 될 거, 포기해야 될 거 이런 게 나도 이렇게 크게 상처받는 게 아니니까 금방 치유가 되니까 그냥 계속 가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이거 뭐 계획되지 않은 변수 생겨도 여태 잘 살아왔으니까 잘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가 난 자꾸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챕터 너무 겁을 줘. 어? 왜 자꾸 변수 뭐 안 될 거란 얘기야.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뭐야, 이 사람 좀 마음에, 학자라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봐요. 좀 밖에 나가서 핫도그도 팔아봐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조심하라는 건 염두에 두고 변수를 생각해서, 대비를 해도 변수가 생길 거면 뭐하러 대비하나 싶어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의 의견이에요. 틀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견이니까 의견을 의견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항상.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의 의견은 그냥 의견만으로만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안 하면 돼요. 아, 이 사람 그렇구나라고 그냥 판단을 하면 돼. 내가 뭔가 이거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판단 안 하면 돼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읽으면서 제가 아닌 부분은 그냥 스킵해서, 아, 이렇구나.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내면 될 거. 모든 책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 부분, 아,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하나의 관점이 하나만 더 늘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책들을 읽어봤을 때. 네, 그렇습니다. 장희 대표님, 맞아요. 이 사람 교수라 가지고 이게 또 논문이잖아요. 이게 논문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설적인 부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희 대표님 의견 감사합니다. 아, 타로. 저는 타로를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내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남 봐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궁금해 하니까. 저는 별 관심 없어요. 타로랑 뭐 점 이런 거 별 관심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하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뭔가 얘기거리, 이래 소재거리를 위해서 저는 이제 타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3월 달. 아, 우리가 그 마케팅으로 보면요. 예. 마케팅 쪽으로 보면 이제 아직 조금만 기다려. 사진 좀만 있다가 마케팅 쪽으로 보면요. 그 막 강사 운동하시는 분이나 교육하시는 분이나 상담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저도 이제 이거 사주를 좀 이렇게 좀 도입을 하면 재밌겠다는 사람들 흥미를 확 끌게 된다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저 같은 음식도 그냥 좀 이렇게 장난 재미로 당신 사주를 보니 이런 음식이 맞을 것 몸에 좋아요. 뭐 샐러드나 뭐 차가운 음식보다 다른 당신 좀 더 뜨뜻한 음식 이게 쿡을 한 걸 먹어야지 몸에 좋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흥미를 끌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그 비즈니스 방한 800명 있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AI로 뭐 사주를 찍어주네 하면서 자기 생년월 능고 그거를 막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주 보는 게 그렇게 많이 널렸는데 에? 점집도 있고 타로도 있고 그렇게 많이 유튜브도 있는데 AI로 또 보니 네 사주를 몰라서 저는 그 생각이 들고 네 사주를 몰라서 AI로 또 보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자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죠? 그 AI 내가 음식으로 사주 봐줄게. 그러면 또 볼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거를 마케팅에 넣자 그냥 재미로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구독을 지속 고객으로 확보를 하려면 구독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 구독을 시키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레시피를 낼까 생각을 했어요. 계속 너무 많잖아. 여기다 사주를 넣어갖고 그냥 음식 내 마음대로 해. 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음식 사주 해고 골라 해갖고 이번 주는 이거 고른 사람은 뭐 그냥 막 해. 뭐가 요번 주에 잘 될 것입니다. 뭐 어디 유튜브에 갔다 와가지고 챗 GPT를 치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잘 됩니다. 뭐 아이들 문제가 해결됩니다. 뭐 사업이 뭐 잘 돼.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 좀 흥미 끌 것 같아. 그 구독이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그 사주를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갖다 붙여요. 운동에 붙이고 교육에 붙여.
이렇게 인커리지만 격려만 이렇게 에너지만 주면 되지, 그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마케팅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심리 공부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저도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고리를 사람들은 자기를 원하는 게 엄청 좋아를 하잖아요. 자기를 알아봐 주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타로 공부도 하려고 하고 심리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매개고리가 있어야 돼요. 항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면서도 내 자신을 알아가. 저는 근데 타로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점을 보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로 볼 뿐이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교육하고 하든가 할 때 MBTI 내가 봐주고 이렇게 하는 거, MBTI도 공부를 하거든요. 해주는 것도 뭐냐면 애들의 그런 부분들과 연계고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사업할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만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안전마진.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의 실패 그 점을 갖다가 항상 생각해두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다른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마련해 둬야 돼요. 대비책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인 거죠. 마련해 두기 위해. 그렇습니다. 네, 말숙 대표님 화면을 켜주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그 235페이지에 돈과 관련하여 가장 큰 단일 실패점은 월급에만 의존해서 단기 지출 자금을 마련하고 저축은 전혀 하지 않는 바람에 내가 생각하는 지출과 미래에 혹시 생길 수 있는 지출 사이에 여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요, 정말 저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저도 연말에는 왜 조금 이게 막 보너스 같은 게 들어오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으니까 막 여유도 생기고 돈 쓸 때도 이렇게 여유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는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그 세금을 제하면은 거의 반만 돈이 들어오거든요. 이 통장 잔고가 없으니까 뭔가 좀 불안하고 막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아까 연숙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통장에 좀 잔고도 있고 좀 그렇게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전 마진이라는 단어가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 지출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월급을 받아서 이런 좀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아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항상 대비책을 둬야 되는데 그 대비책이 이제 각자마다는 다 다를 거니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라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파이프라인은 그러니까 원 실패점을 갖다 항상 우리는 월급밖에 없잖아요. 그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항상 여러 개를 마련해 둬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키우세요. 늦지 않았어요. 키우세요. 키워야 돼, 진짜로. 자신의 재능을 키워야 됩니다. 네, 인수 대표님 혹시 말씀 가능하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 늦잠을 자가지고, 아니요, 늦잠 자는 거 죄송할 거 없어요. 늦잠 자가지고 잠옷도 못 벗고 막 정신없이 듣기만 하려고 켰어요. 오늘 듣기만 하려고 켜놓고 그냥 막 졸면서 들었는데, 어, 정말 우리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 변수를 위해서 저도 되게 이렇게 돈에 좀 얽매이지 않고 사는 스타일이라,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누구 사주고 싶은 것도 있으면 사주고, 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현금이 정말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현금이 있으면 막 뭘 사주고 싶어요, 누구를.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막 통장에, 잔고가
많을 때는 좋았는데 막 누구 주고 누구 쓰고 막 그래가지고 잔고가 적어지는 거를 보면은 좀 약간 사람이 그 약간 불안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저도 또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아들들이 많으니까 막 이 아들 뭐도 사주고 싶고 막 이러는데 제가 막 생각을 하다가 스톱! 내가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습관이 들더라고요. 우리 네. 엄마는 언제든지 뭘 사주는구나, 이런 습관이 있어서 요즘은 많이 절제하려고 노력해요.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 책에 저는 지금 막 비몽사몽이나 책을 잘 못 읽었어. 아침에 저도 대부분 읽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위한, 맞아요. 우리가 다 계획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또 변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둬야 된다는 거, 이게 오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뭐 늦잠을 주무셨다 하시더라도 얘기해 주실 건 항상 잘 해 주셔가지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수 대표님. 자, 우리 사진을 찍고 마무리를 해 볼까요? 우리 왜 책에 표지에 있는 거, 저는 이게 돈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뇌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돈으로 된 거더라고요. 그때 전 영길 대표님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근데 저는 뇌로만 봤거든요, 뇌. 근데 이게 돈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또 보이는구나. 그랬습니다.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자,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역시 리모델을 뿜뿜 하시는군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9시에 글쓰시러 들어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